안녕하세요.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오늘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자료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좀 차갑고 복잡한 전공서적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제목부터가 전기 치료학 및 전기 진단에 관한 문헌들이니까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의 미션은 아주 흥미롭고 역동적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몸, 그중에서도 근육과 신경이 도대체 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볼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우리 몸 안의 신경 시스템이 모종의 이유로 고장났을 때 의사나 물리치료사들이 어떻게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그 전기를 이용해서 고장난 부위와 손상 정도를 정확히 찾아내는지 해독해 볼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분석력이 오늘 아주 중요해요. 이 복잡한 의학 용어들 속에서 여러분이 무릎을 탁 치며 아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핵심 지식들을 함께 발굴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인체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전기 회로와 같거든요. 오늘 참고할 내용들은 그 회로에 단선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태를 유추해내는지에 대한 아주 논리적인 해독 매뉴얼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운동점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영어로는 모터 포인트라고 하죠. 맞아요.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뇌에서부터 명령을 전달해온 운동신경이 최종적으로 근육 속으로 쏙 들어가는 지점을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신경근 접합부가 유독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신경가지가 피부 표면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얇은 곳을 의미하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사실은 이 지점이 임상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게 쓰는 건가요? 그렇죠. 전기자극 치료, 즉 EST나 기능적 전기자극인 FES를 할 때 치료사가 환자의 피부 위에서 동전만한 전극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최적의 자극 부위를 찾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운동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냥 근육 덩어리 위에 아무데나 패드를 붙이면 다 똑같이 전기가 통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하, 전혀 다릅니다. 이 운동점을 정확히 짚어내면 아주 미세한 최소한의 전력, 즉 최저 역치만으로도 해당 근육 전체의 가장 강력한 수축을 유도할 수 있어요. 전류를 강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이건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점이겠어요. 맞습니다. 피부 표면의 감각신경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니까 환자가 느끼는 특유의 따끔거리는 통증이 확 줄어들죠. 게다가 근육 피로도도 지연시킬 수 있어서 치료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적인 상황에 빗대어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아주 캄캄한 방에 들어갔을 때 불을 켜려고 벽 전체를 마구잡이로 막 더듬는다고 불이 켜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손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죠. 하지만 정확히 스위치가 있는 곳을 손끝으로 딱 찾아내면 가벼운 터치 한 번으로 방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탐색 전극으로 부드럽게 스캔하면서 뚜렷한 반응점을 찾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몸의 스위치를 찾는 거군요. 스위치를 찾는다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만약 그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벽 안쪽에 매립된 전선 자체가 끊어졌거나 망가졌을 때 말이군요. 의학적으로는 그걸 신경 손상이라고 부를 텐데 문헌을 보니까 이 손상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세던이라는 학자가 분류한 3단계가 나오죠. 네. 신경 손상의 3단계 분류법입니다. 첫 번째가 신경 차단 단계인데요. 이건 전선으로 치면 안쪽의 핵심 구리선은 멀쩡한데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껍질, 즉 수초마에 살짝 눌리거나 손상된 상태입니다. 피곤해서 팔을 베고 오래 잤을 때 팔이 먹먹해지는 그런 증상 같은 거군요. 맞아요. 압박으로 발생하는데 내부 축삭은 유지되기 때문에 수주 내에 후유증 없이 완쾌됩니다. 예후가 가장 좋은 단계죠. 다행이네요. 하지만 두 번째 단계인 축사 끊김부터는 상황이 좀 무거워집니다. 내부에 진짜 전선 역할을 하는 축삭이 툭 끊어져 버린 상태잖아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끊어진 전선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막이나 터널 구조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1mm씩이긴 하지만 더디게나마 재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에 1mm라니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신경 끊김이죠. 이건 완전히 절망적이던데요.
네, 모든 결합 조직과 축삭이 칼로 벤 것처럼 완전 두동강이 난 상태입니다. 길 자체라 사라졌으니 자연 회복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죠. 참고로 썬더랜드라는 학자는 이 세던의 분류를 현미경 단위로 더 세분화해서 5단계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신경이 손상된 이후에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경 변성이라는 건데요. 신경이 끊어지면 손상 지점 아래, 즉 말초 쪽의 축삭과 수초가 스스로 붕괴되고 흡수되어 버립니다. 아예 잔해를 청소해버리는 완로 변성 현상 말씀이시죠. 이게 나중에 전기 진단을 할 때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상 지점에서 뇌 쪽으로 향하는 근위부 쪽으로도 짧은 구간 변성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역행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따로 있었어요. 신경세포체 자체에 생기는 변화 말입니다. 염색질 용해라는 현상이요. 네, 신경세포체 내에 있는 사계질소체가 산산이 흩어지는 현상이죠. 처음엔 이게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인 줄 알았어요. 겉보기엔 세포가 붕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건 절망적인 과정이 아니라 단백질 합성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끊어진 신경을 다시 재생시키기 위한 신체의 경이로운 준비 단계입니다. 공장을 부수는 게 아니라 긴급 물자를 대량 생산하려고 라인을 뜯어 고치는 거죠. 와, 우리 몸의 위기 관리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자,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피부 깊숙한 곳에서 이런 난리가 났는데 밖에서 이걸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죠? 바로 여기서 변성 반응 검사, 즉 RD 검사가 등장합니다. 망가진 신경을 신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은 교류 전류와 직류 전류의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감응전류라고 부르는 펄스가 아주 짧은 교류, 그리고 단속 직류 전류라고 부르는 자극 시간이 긴 직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정상 상태에서는 펄스가 아주 짧은 교류 전류에도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하지만 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탈신경 상태라면 전기가 신경을 거칠 수가 없잖아요. 고속도로가 끊겼으니 목적지까지 못 가는 거네요. 그래서 이때는 근육의 섬유 자체를 직접 자극해야 합니다. 근육은 신경보다 반응이 훨씬 둔해서 아주 길게 전류가 들어오는 직류에만 마지못해 느리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패턴으로 결과가 나뉘는군요. 첫 번째, 정상 반응은 짧은 교류나 긴 직류 모두에 근육이 쌩쌩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분 변성 반응입니다. 신경 일부가 손상되어서 교류에 대한 반응은 줄어들었지만 수축은 하는 상태죠. 세 번째가 완전 변성 반응이네요. 신경이 완전히 끊겨서 짧은 교류에는 완전 무반응이고 긴 직류를 줘야만 느리게 수축하는 상태. 맞습니다. 그 느린 수축이 신경이 끊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절대 변성 반응인데 이건 근육 자체마저 완전히 위축되어서 어떤 전기에도 무반응인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를 넘어서 이 데이터를 하나의 지도로 그리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전기 진단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강도 시간 곡선, 즉 SD 곡선입니다. X축은 자극을 주는 시간, 결합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Y축은 자극의 강도나 세기를 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정상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의 그래프는 아주 매끄럽게 왼쪽 아래에 착 붙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낮은 강도의 전기만 줘도 근육이 팍팍 수축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탈신경 근육의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완전히 붕 떠버리잖아요. 훨씬 긴 시간 동안 아주 강한 전기를 줘야만 겨우 반응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부분 상실의 경우에는 정상 곡선과 탈신경 곡선이 겹치면서 그래프 중간이 계단처럼 툭 꺾이는 굴곡 현상이 생깁니다. 영어로는 킹크라고 하죠. 의사들은 이 그래프 모양만 딱 봐도 지금 신경이 반쯤 살았구나 하고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그래프 모양뿐만 아니라 정확한 수치 기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전류와 시치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기전류요? 시간을 무한대로 길게 한 100m초 이상 줬을 때 필요한 최소 자극 강도 맞나요? 정확합니다. 하루 종일 밀어도 좋으니 돌덩이를 움직이게 만드는 최소한의 힘 같은 거죠.
그리고 시치는 이 기전류의 정확히 2배 강도로 자극할 때 수축에 필요한 최소 자극 시간입니다. 힘을 2배로 줬을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를 재는 거군요. 네. 임상적으로 이 시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정상은 시치가 1m초 미만이라 눈 깜짝할 새보다 짧아요. 하지만 신경 지배가 끊어지면 이 시치가 확연하게 길어집니다. 시치가 길어졌다는 건 신경의 흥분성이 뚝 떨어졌거나 근섬유 자체를 직접 자극해야 하는 고장난 상태라는 걸 명확하게 수치로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병원에서 이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숨은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와, 정말 흥미진진한 요종이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볼게요. 처음에 운동점이라는 최적의 스위치를 찾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세던의 분류에 따라 신경이 꺾이고 끊어지는 단계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왈러 변성과 염색질 용해라는 생명의 신비로운 대처 방식도 알아봤고요. 맞아요. 그 후엔 직류와 교류를 무기 삼아 근육을 신문하고 강도와 시간을 축으로 삼아 SD 곡선이라는 몸의 전기적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결국 기전류와 시치를 통해 손상을 진단하는 과학적인 과정까지 모두 되짚어봤네요. 우리 인체가 얼마나 정교한 전기 회로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의료진이 외부에서 이런 캄캄한 내부의 고장을 해독하는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염색질 용해가 일어나면서 단백질을 엄청나게 만들며 신경 재생을 준비한다고 배웠잖아요. 네, 공장 라인을 재배치하는 위대한 생존 본능이었죠. 그렇다면 축삭과 모든 구조가 완전히 절단되어서 자연 회복이 불가능한 신경 끊김 상태에서 외과 의사가 현미경을 보며 수술로 그 길을 다시 물리적으로 이어주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러면 꿰매어진 길을 따라 신경 축삭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미세하고 눈도 없는 신경세포 줄기들은 재생되면서 어떻게 자신이 원래 지배하던 바로 그 특정 근육 섬유의 위치를 기억하고 찾아가는 것일까요? 주변에 수만 개의 근섬유가 얽혀 있는데 말이죠. 아하, 인체의 가장 신비로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군요. 네, 도대체 어떤 생체 나침반이 그들을 원래의 짝에게로 인도하는 걸까요? 이 경이로운 신비에 대한 호기심은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수록 정말 놀라운 인체의 신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탐구 여정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